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오늘도 조동정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방송 맞죠, 저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도 당연히 지난주처럼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격 주제가 2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눠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여러분. 출산 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회차를 열심히 듣고 있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에게도 사연 보낼 일이 생겼는데요. 40을 넘기니 여기저기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류일아 아나운서님 같은 82년생인데 이렇게 혼자만 안 늙기 있습니까? 해주셨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유튜브로 볼 때는 많이 안심되나요? 조금 멀리 보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유일한 아나운서가 나오는 좋은 아침이죠. 거기는 이제 분장하고 조명으로 빡 때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절대로 뭐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참 감사드려요. 네. 사실에 근거한 안심시켜드리는 멘트 날려주셔서. 사실에 근거한. 만으로 40을 넘긴 기념으로 그래서 검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검진을 다 했는데 결과 작년부터 의심스러웠던 고지혈증 약 먹기로 했고요. 자, 저도 고지혈증 약 2년 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안 늙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내과적인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자, 다만 뇌 CT 결과 좌측 전두엽에 이상 병변이 관찰돼서 바로 MRI까지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MVNT, DNET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네. 예, 발달 과정에서 생긴 양성 종양이다라고 하셨어요. 현재까지 한 번도 뇌전증 경력이 없었으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약간의 크기가 잘할 수는 있겠으나 100세까지 놓고 봤을 때 의미 없는 크기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 없다고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한 번도 뇌전증 증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현재까지 한 번도 뇌전증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약간의 크기가 자랄 수 있겠으나 100세까지 놓고 봤을 때 의미 없는 크기일 거라고요. 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 하네요. 네, 정말 맞고요. 네. 이제 요 MVNT하고 DNET는 약간 다른 건데 네. 얘네 특징은 똑같아요. DNET는 보통 어린이들에서 많이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MVNT는 성인에서 많이 진단이 내려지는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드문 거고 그래서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 자체는 양성입니다. 양성인 거는 뭐냐면 그냥 물이 뼈다귀 나오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뇌는 네. 뇌에 뼈다귀가 나면 뇌는 이 경련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문제인데 그놈이 위치에 따라서 일으키는 놈도 있고 안 일으키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뇌전증 안 일으키면 아무것도 안 한다. 계속 안 일으키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한다. 다만 혹시 크기가 커질지 모르니 관찰하자. 간혹 뭐 좀 찍어보자. 요 정도지. 이거는 암 아니고요. 그러니까 캔서가 아니고요. 양성 종물입니다. 종물. 근데 뇌전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양성 종물이기 때문에 이놈은 뭐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뼈다귀인데 네. 뇌전증 안 일으키면 뭐 걱정할 거 없다. 네. 문제 없다. 이게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끝. 괜히 뇌 속에 뭐 있다 이러면 뭐가 심각한 건가 생각 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우리나라가 접근성이 이게 좋다 보니까 의료에 대해서 검진을 하면 지금 모든 거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하면은 괜히 그러니까 모르고 살면은 모를 거를 너무 다 알아버리게 또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하나요, 저희가? 네, 약간 필요하기도 하면서 쓸데없는 기후를 만들게 하나요? 약간 네. 약간 좋은 측면도 물론 되게 많은데 이게 의사나 이제 검사를 판독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걸 안 써줄 수는 없거든요. 보이면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있다는 거를 우선 들으면 좀 놀라시고 걱정하니까 맞아요. 좀 그런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연말에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어제 폭풍 문의를 많이 이제 카톡방에서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뭐가 많이 나왔. 두 바닥 정도. 네, 증상에 따른 어떤 이제 원인들이 많이 나와서
저보다 고지혈증 약도 늦게 시작하셨고 훨씬 젊으신 겁니다. 네, 양호하시네요. 일단 내과적인 문제 없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많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병력도 많고요. 100세까지 장수하실 거예요. 네. 자, 오늘 본격 주제 바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입국을 하면 음성 확인서 지참을 하기로 필수적으로 내기로 이제 정했죠, 저희가. 요즘 코로나가 다시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또 생기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한참 동안 안 했었는데 다시 어떤 상황인지 좀 자, 정리를 해볼까요? 2023년이죠. 네. 2023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브리핑과 네. 세계보건기구가 1월 4일 날 새 첫 브리핑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정기석 단장님이죠.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께서 브리핑을 하는데 올해는 정점에 진입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말로 정기석 단장님이 계속 작년서부터 코로나19 브리핑을 하시면서 희망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저는 그날의 브리핑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가 이 희망을 얘기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자님들이 이걸 놓치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브리핑인데 저희가 단독스럽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어봤죠. 방역당국 관계자한테 어째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느냐. 쭉 관찰해 봤는데 환자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쭉 정체였고요. 그 다음엔 줄었습니다. 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주는 것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다 보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줄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는 것 거다 하는 변수가 뭐냐면 새로운 변이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놈이 아주 감염력이 높고 독사 같은 놈이라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줄지만 곧 늘겠네. 걱정되네. 이렇게 하겠는데 변이도 그 무섭다는 뭐 XBB 1.5나 이건 미국발이에요. 네. 그다음에 BF7 이거는 중국발로 추정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BN.1도 뭐야? 별거 아니네. 네. 근데 별거 아니네라고 방역 당국이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막 별거가 되는 순간 온갖 욕을 다 먹을 테니까. 그런데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했고 그 희망을 얘기한 다음부터 지표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증가 폭이 완화돼서 제로가 됐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증가세가 마이너스가 되는 진정한 감소세가 들어왔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중증화율 감염된 사람 중에서 중증이 되는 비율이 0.17에서 0.15%로 낮아졌고요. 좋네요. 치명률도 주간 평균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간 평균 하는 이유는 통계에 따라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막 달라요. 통계가 이때 몰리고 뭐 주말에 한 거 월요일날 몰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 변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주간 치명률도 0.08에서 0.07%로 낮아졌습니다. 확진자 수 자체가 2.6% 감소했고 그 내용인 중증과 사망 주간 치명률도 낮아졌죠.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거 우리나라도 엔데믹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SBS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그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1월 처음으로 2023년에는 공중보건 위기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거라고 믿고 희망한다. Believe and Hope란 단어를 썼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 무슨 과장, 무슨 국장이 뭐 곧 이런 게 할 거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아주 가끔 한두 번 정도 한 적 있지만 사무총장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만 했던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 후에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출신들을
막 전화를 돌렸죠. 어떻게 돼 있느냐. 역시 세계보건기구가 그 자료들을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네. 아주 그 현재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진입하는 공중보건 위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가 내부적으로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어제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대한민국의 SBS만 보도했어요. 단독 역시 우리 팀 최고. 아니, 근데 이제 유수영 기자님 다 좋은 모든 사람 덕분이야. 본 사람들이 이거 다 단독이 아니 아니 공식 브리핑을 단독이라고 처리한 데가 어딨어요? 진짜네? 그것도 좀 웃기네. 공식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취재한 게. 근데 왜 그러냐 단독으로 봤더니 찾아냈다. 보도한 게 아니라. 그 브리핑이요. 네. 현지 시간 뭐냐면 45분 플러스 30분이니까 1시간 15분이나 됐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1시간 15분의 분량을 다 기사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기하다. 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 거버리 어수수 사무총장의 저희가 네. 7분 8초 정도에서 나오는데 이 언급이 앞에 중국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 늘 편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왜냐하면 중국이 17조 정도를 세계보건기구에 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야 네. 중국에 각을 세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세계보건기구가 너무 늦게 중국에 각을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을 세우는 데는 추정컨대 네. 그 단계적으로 17조가 들어가는 게 네. 조금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각을 세웠는데 뭘로 각을 세웠냐? 중국 니네가 발표하는 자료는 못 믿겠다. 그러니 투명하게 공개해라. 첫 번째 사망자 그리고 두 번째 변이 좀 제대로 공개해줘. 그래야 우리가 공동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어. 그 언급은 거버리 어서스 총장이 얘기합니다. 각국이 모아놓은 변이들의 조건은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가 공동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게 가장 질타를 하고 공개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중국 변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다. 이건 뭐냐면 네.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 네. 중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검사를 받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300 몇 명 확진받은 사람들 했잖아요. 네. 변이 검사하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도 했고 해봤더니 새로운 변이가 없는 거예요. 아, 물론 감염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활발하게 된다면 또 변이력이라고 하는데 네. 변이가 생길 력은 커져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까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BA5인데 우리나라 우세종이죠. 네. BA5 우리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BA5 감당했고 그다음에 BF7인데 BF7도 뭐 다른 나라에서 감당했거든요. 네. XBB 1.5는 이제서야 막 중국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미국 다 감당했거든요. 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중국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은 1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사망자가 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영국 런던 연구팀은 중국에서 매일 9,000명 사망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8명인데 하루에 9,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일주일 단위로 치면 97에 63, 6만 3천 명 대 8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일주일에 8명 사망한다고 했고 영국은 웃기지만 63,000 니네 명 일주일에 6만 3천 명 사망했어. 너무 차이 나는데? 너무 차이 나는데? 영국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지금의 홍콩 상황을 빗댔어요. 홍콩이 중국령이니까 비슷하다고 보고 홍콩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홍콩과 비슷하다고 볼 때 홍콩의 지금 1일 사망자가 인구 100만 명당 9명이에요. 100만 명당 9명씩 매일 사망하고 있어요. 그럼 10억 명만 가정해도 9천 명 나오죠. 여기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새로운 변이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없는 변이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다 잘 견뎌내고 있는 변이를 갖고 하루 9천 명이 사망한다. 이건 너무나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료의 역량을 넘어선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중국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네. 중국을 뭐 나쁜 놈이다 뭐하다라고 하기 전에 네. 우리도 제가 이제 뭐 어제 유승현한테는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막 중국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물론 우리 국민으로서는 귀찮고 짜증나고 왜 중국 그렇게는 하지만 일단 중국 사람들도 9천 명이 매일매일 사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프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조심해야겠지만 이들이 어떤 걸 하면 9천 명이 사망하지 않을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네. 그게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네. 그리고 이런 세계보건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실은 결이 정확하게 같죠.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중국이 빗장을 완전히 풀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동안 꽁꽁 자기의 데이터를 감춰왔던 중국이라서 뭔가 불안한데.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첫날, 둘째 날, 3일 그리고 1월 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푼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상황까지는 우리에게 아직 큰 데미지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코로나 시기 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을 못 했는데 엔데믹 얘기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니 네.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변이가 제가 XBB 1.5가 네. 진짜 잘 안 들어요. 이걸 도쿄대가 연구했는데 얘네의 이 분석을 쭉 했더니 얘가 이제 재조합 변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BA2와 BA5 계열의 이 재조합 변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BA5, BA2, BA2와 BA5를 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듣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퓨조제닉이라고 하는데 세포의 퓨전이 잘 돼요. 잘 머금어요. 그리고 뭐 중화항체도 잘 안 듣고 그럼 개짜증 나잖아요. 백신 다 맞고. 개짜증 나는데 제가 대한민국 백신학회 편집위원장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너무 개짜증 나요. 이거 보면 도쿄대 연구 보면 그랬더니 맞아. 도쿄대 연구 보면 연락 개짜증 나는데 근데 리얼월드 데이터 안 그래. 그 뭔 소리예요? 야 미국에서 1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XBB 1.5가 비율이 0.6에서 40.5%까지 급증했어요. 역대 미국의 변이 중에서 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한 거는 최고예요. 네. 이 점유율이. 네. 그럼 미국 난리 났어야 되잖아요. 미국 확진율과 사망률이 그냥 낮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네. 뭔가 달라진 거죠. 네. 바이러스는 더 독하게 변했지만 우리 사람은 3년 동안에 겪었던 게 그렇진 않더라. 자연 감염되고 백신 맞았던 것.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모든 연구는 중화항체로만 얘기하는데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들은 누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화항체가 있지만 중화항체 말고도 우리 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다. 이 세포 면역은 덜 특이적이라서 약간만 비슷해도 다 활동을 한다. 근데 얘는 아예 감염을 차단하는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 왔을 때 열나 잘 싸운다. 그런 세포 면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탈리아 북부의 공항에 갔을 때 네. 중국발 여행객들 중에서 절반이 양성이었죠. 네. 그때 전 세계가 놀랐죠. 네. 짜증난다. 근데 또 하나 한 건 그 50% 양성자가 모두 무증상이었죠. 네. 우리도 현재 우리 중국발로 오신 분들의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것도 있죠.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행을 할 만큼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세가 없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세도 없어요. 증세도 없는 거를 우리가 정말로 확진자로 규정하는 검사가 맞느냐. 실은 이런 학계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더 커요. 정말 그리고 이분들이
무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것도 매우 낮다면 정말 이걸 환자로 봐야 되느냐?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어요. 네. 아니 옛날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증상이 없으면 감염력이 훨씬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건 뭐 이 코로나 때 확증됐어요. 예전에는 증상이 없으면 감염이 안 된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메르스 때 깨졌어요. 2015년에. 네. 이걸 서울대 오명종 교수님이 이걸 논문을 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증상도 전파력이 있더라. 근데 이 오명종 교수님을 쓰신 우리나라 논문 쓰셨는데 이것도 안 읽고 코로나 시국에 무증상이면 감염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감염내과 교수님들 중에는. 근데 그건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무증상이어도. 근데 그러면서도 확인된 거는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감염력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기침하고 재채기할 때 그러니까 비말로 통해서 감염되는 게 메이저거든요. 물론 공기전 에어본으로 감염되는 것도 있지만 에어본으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지 주로는 비말이거든요. 네. 근데 증상이 없으면 주된 감염 통로인 비말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물론 중국이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은 자국민이 하루에 9,000명씩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중국이 스스로 먼저 자국민을 해결책을 모으려고 하고 네. 노력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제 단체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죠.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와 상관없이 중국 국민이 하루에 9,000명씩 사망하는 거는 우리가 뭘 이거를 막 웃어넘기고 쌤통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뭐 변이 얘기하고 확진자 늘어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안심하면서 듣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옛날 같으면 2023년에는 코로나 종식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다만 네. 이제 여전히 마무리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뭐냐면 네. 사망 비율이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왜 확진자 대비 고령층 사망률이 높으냐 하면 이제 방역 당국은 뭐냐면 젊은 층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를 아예 안 받는 것 같고 고령층은 심각하니까 검사를 받아야 치료약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단 비율도 검사 비율도 더 고령층 훨씬 더 높아져요. 높아졌대요. 네네네. 이전보다. 네,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얄밉게도 독감보다는 더 고령층에 취약하다. 취약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네.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분들의 네. 좀 더 집중된 그런 방역 정책 필요하고 네. 여전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네. 항상 코로나에 대해서 더 항상 안심할 예. 것까지는 안 된다. 예. 네. 그 그런- 부분은 그런 짚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상담 메일 필요하시면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아주 유익했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